자, 예고됐던 대로 오늘 거꾸로 수업은 1단원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을 단원 평가한 내용을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요. 분수를 소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잘 보면요. 분수를 소수로 고쳐라. 자, 이 분수를 소수로 고쳐서 여기에 넣으면 되겠죠. 1과 2분의 1을 소수로 고친다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소수로 바꾸는 방법은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일단 가분수로 고쳐야 됩니다.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봅니다. 그러면 2분의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분수를 다시 소수로 바꿀 때는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고요. 자, 여기 0이 내려오려면 소수점이 찍혀야 되고 나머지는 0.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 1과 2분의 1을 소수로 고치면 바로 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1.5를 적으면 되겠죠. 자, 이제 남은 건 소수와 소수의 나눗셈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 위에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2.46 나누기 1.5는요. 자, 소수점 이동을 자, 한 칸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지금 24.6 나누기 15가 됐죠. 자, 24 안에는 15가 한 번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9. 자, 여기 소수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찍어주고요. 6 내려옵니다. 자, 96 안에 15는 몇 번 들어가죠? 그렇죠. 6번. 그러면 90. 나머지는 6. 자, 여기 소수점 안에서는 0을 적어주고 60 안에 15는 그렇죠. 4번. 그러면 60. 나머지는 0.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64가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풀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서 따라 풀어보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이번 문제는 반대로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자, 소수점 밑에 자리가 하나, 두 개 있을 경우에 분모는 무조건 100입니다. 소수점 자리가 한 자리일 때는 10, 두 자리일 때는 100, 세 자리일 때는 1000 그렇게 되겠죠. 소수점 자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100분의 246이 되겠고요. 자, 1과 2분의 1은 가분수로 고치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수의 나눗셈이 됐죠? 분수의 나눗셈은 하는 방법은 자, 앞에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뒤에 있던 분수의 분모와 분자가 서로 어떻게 된다? 위아래가 바뀐다. 그러면 여기에 3이 들어가겠고요. 자,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50이 되겠고요. 또 약분되는 게 3하고 246이 3 한 번 들어가고 82번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약분되는 게 있나요? 그렇죠. 2로 약분이 되면 25가 되고 41이 되겠네요. 따라서 25분의 41이 되는데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주면 1과 자 41에 25가 들어가고 나면 남은 수는 그렇죠. 16. 그래서 여기는 16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처럼 네모칸이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보세요. 이런 문제는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과정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아, 이 수는 이 수가 되었구나. 아, 그러면 그대로 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수는 이 수가 되었구나. 위아래가 뒤집혔네? 아,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었구나. 여기 대분수가 있네? 이 결과는 가분수인데 대분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줘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역시 마찬가지 네모칸이 있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자, 소수를 분수로 고친다 라는 게 유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수가 있고요. 여기도 소수가 있으니까 각각 분수로 바꾸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0.4를 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소수점 자리에 숫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모는 10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10분의 4가 될 겁니다. 0.25는요. 소수점 자리에 하나, 둘, 숫자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분모는 100이 되고 분자에는 그 숫자 25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계산을 한 값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 값은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위아래가 바뀌었네? 라는 것은 지금 이 나누기가 곱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네모에는 자연스럽게 누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당연히 25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10분의 4 곱하기 8분의 1을 하면 되는데요. 10분의 4 곱하기 8분의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수의 곱셈.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약분이죠. 자, 4와 8이 약분 되겠습니다. 4가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더 약분할 게 있나요? 없죠. 그러면 20분의 1이 될 것이고 이 상태에서 이 값을 보면 여기가 20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분의 1까지 다 찾아내었죠. 20분의 1까지 다 찾아내었다면 지금 이제 남은 건 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20분의 1 곱하기 25분의 100인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 약분을 해야 됩니다. 자, 20하고 100, 20이 한 번 들어가고 여기는 4번 들어가고 25와 4는 약분이 되나요? 4가 아니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이게 5번 들어가네요. 5번. 그 다음에 5랑 25랑 이렇게 그러면 1 곱하기 5는 5, 1 곱하기 1은 1.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잘 따라 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영상을 돌려서 다시 보면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혼합계산에서는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바로 괄호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곱셈이나 나눗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덧셈이나 뺄셈. 이 순서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곱셈과 나눗셈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순서대로 역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을 경우에도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먼저 괄호가 있습니까? 괄호가 없네요. 그러면 뭐부터 계산해야 된다? 곱셈이나 나눗셈을 계산해야 되는데 쭉 봅시다 한번. 자, 먼저 이 덧셈이니까 이 계산은 일단 안 해도 되고요.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네요. 이럴 경우에 선생님이 뭐부터? 순서대로.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이 계산을 먼저 1번으로 하고요. 그 나온 답이랑 0.4를 나누어 주는 계산을 두 번째로 하고요. 그 값이랑 2분의 1을 더하는 이 전체 계산을 3번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계산해야 할 식은 바로 이곳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요. 자, 5번인데요. 봅시다.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할 게 많아요. 왜냐면 지금 문제가 보면 이 계산과 결과가 같은 것에 동그라미 해라고 하니까 일단 이 문제의 계산 결과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 이 계산의 결과가 2번이고요. 그 다음 이 계산을 해보고 결과가 3번이고 비교를 해서 같은 곳에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4와 3분의 1 나누기 7.5를 먼저 계산해서 그 결과를 알아보는 게 먼저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 문제를 분수로 고쳐서 계산해 볼까요?
분수로 고쳐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숫자는요, 3분의 1은 소수로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0.333333 끝이었기 때문에 이 수를 소수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와 3분의 1 나누기 10분의 75가 되고요. 4와 3분의 1을 선생님이 가분수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3분의 4, 3, 12, 1 더하면 13.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고 분모와 분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봅시다. 약분되는 게 있습니까? 선생님 보기 약분되는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하나 있군요. 5 2번 들어가고 15번 들어가고. 그럼 또 약분되는 게 있습니까? 없네요. 그럼 답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45가 되겠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26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이 문제를 밑에 거 두 개를 2번하고 3번을 계산했을 때 이런 답이 나오면 그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 계산해 볼게요. 13분의 3 곱하기 10분의 75는요. 그대로 곱하면 되겠는데 약분되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5가 2번 들어가고 15번 들어가고 26분의 45. 뭔가 바뀌었다, 그쵸? 이번엔 아니네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3분의 13 곱하기 75분의 10. 약분되는 게 있나요? 역시 마찬가지. 약분. 5가 2번, 5가 15번. 또 되는 거 없죠? 45분의 26. 이 답이 계산 결과가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6번 문제입니다. 분수를 소수로 고쳐서 계산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분수를 소수로 고칩니다. 자, 3.24 나누기 이 5분의 1을 소수로 고치는 방법은요. 분모를 10이나 100이나 1000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기를 분모 분자에 각각 2를 하면 10분의 4가 되죠. 자, 10분의 4는 0.4. 이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면 제일 간편하게 그냥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2 나누기 5는 이 안에 안 들어가니까 0. 하고 0 써주고 4번 들어가네. 20. 0.4구나. 두 개 똑같죠?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0.4. 계산하면요. 3.24 나누기 0.4를 하면 소수점 한 칸, 한 칸. 다시 한번 써볼게요. 32.4 나누기 4가 되겠고요. 48, 32. 점 찍고 4는 내려오고요. 한 번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0. 정답은 8.1이 되겠다.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너무 쉽죠? 소수점 자리에 숫자가 2개이기 때문에 분모는 100. 분자는 그대로 숫자만. 나누기 10분의 가분수로 고치면 3 곱하기 10은 30이고 1을 더해주면 31. 자, 그러면 나누기를 할 때는 반드시 곱하기로 바꾸고 31분의 10이 되겠죠? 자, 약분해 보겠습니다. 10하고 100하고 이걸 한 번, 이건 10번. 31하고 186은 31이 여기는 한 번 들어가고 여기는 6번이 들어가요. 여러분 계산해 보면. 그렇죠? 또 약분됩니다. 2로 5번, 3번. 따라서 답은 5분의 3이 되겠네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8번입니다. 힘냅시다. 자, 역시 네모 빈칸인데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가 보면 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소수를 넣으시오 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네모 안에는 각각의 소수가 들어가야 할 겁니다. 자,
1과 5분의 4는 그대로, 2.7도 그대로. 1과 2분의 1이 네모로 바뀌었네? 근데 네모에는 소수가 돼야 되니까 1과 2분의 1을 소수로 고치면 1.5.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2분의 1은 0.5라고 했고요. 4분의 1은 0.25라고 했고요. 5분의 1은 0.2라고 했고요. 선생님이 8분의 1은 0.125라고 했고 10분의 1은 0.1.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산해야 되는 값이 지금 1과 5분의 4는 1.8이 되었고 0.25는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이 나눗셈 계산을 먼저 했다라는 결론이 되겠네요. 자, 2.7 나누기 1.5를 하면 소수점 한 칸씩 이동해서 27 나누기 15가 되겠고요. 한 번 들어갑니다. 0 들어가고 점. 120 안에는 15가 몇 번 들어갈까요? 그렇죠. 8번. 120 나머지는 0. 여기는 1.8이 되겠구나. 자, 그 다음 계산은 지금 덧셈과 곱셈이 있으니까 당연히 곱셈 먼저 해야 되겠죠. 자, 1.8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1.8 곱하기 0.25를 계산을 하려면 일단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죠. 소수의 곱셈은 18하고 25를 곱해요. 5, 8, 40, 5, 1은 5, 9가 되고요. 2, 8, 16, 2, 1은 2, 3 이렇게 0, 5, 4 450이 됐죠?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를 얘는 소수점 밑에 자릿수가 2개 여기는 소수점 자릿수가 1개 그럼 총 소수점 자릿수가 3개니까 하나, 둘, 셋 점 찍어주고 0.45 그래서 여기는 0.45가 될 겁니다. 자, 2개 1.8과 0.45를 더하면 1.8 더하기 0.45는 소수점 둘째 자리 다 더하면 5 더하면 12니까 1 올라가고 2 소수점은 그대로. 그래서 답은 2.25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요. 자, 9번과 10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결해 보는데 간단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5분의 3 나누기 0.8을 분수로 고치면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10분의 8이 될 것이고 이 문제는 다시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8분의 1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약분해서 이렇게 약분해서 이렇게 하면 4분의 3 간단하죠? 자, 이 문제는 누구 문제 계산해야 됩니까? 1번 2번 어떤 거요? 당연히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 계산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문제는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을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자, 그 몫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나누었을 때, 나누는 수보다 많은 경우, 그런 경우인데, 일단 아마 나누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분수를 소수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분수인 4와 2분의 1을 나누기 2.5로 나누는 거예요. 자, 분수로 고쳐서 나눠볼까? 소수로 고쳐서 나눠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은 분수로 바꾸어서 나눠볼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선생님은 소수로 바꾸어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4와 2분의 1은 2분의 1이 선생님 소수로 바꾸면 뭐라고 했죠? 0.5 4하고 0.5가 있으니까 4.5가 되겠고요. 나누기 2.5가 되겠네요. 자, 4.5 나누기 2.5는요. 소수점 한 자리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45 나누기 25가 되면 한 번 들어가고 25 나머지는 20 0이 내려오기 위해서 소수점이 올라가고 자, 200 안에는 8번 오케이. 나눠 떨어지네요. 자, 이게 바로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8이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잘 보면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을 고르고 계산까지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계산해야 되는지 알아볼 때는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 괄호가 있네. 그러면 이 괄호가 있는 계산이 1번이에요. 그 결과와 1.6을 곱하는 겁니다. 자, 4분의 3과 2.5를 더하면요. 자, 그냥 안 더해져요. 서로 분수와 분수로 바꾸든지 소수와 소수로 바꾸어서 계산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이 분수를 소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4분의 3을 소수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곱하기 25를 분모 분자에 해서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자는 75. 100이 됐으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 0.75. 얘가 0.75가 되겠군요. 0.75와 2.5를 더하면 3.2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6 곱하기 3.25가 되니까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소수 곱하기 소수는 그냥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로 계산을 한 다음에 소수들의 자릿수 값만큼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6하고 325를 그냥 곱해요. 5, 6, 30. 6이 12니까 5가 되고 10이 올라가고 6, 3, 18이니까 19. 자, 5, 2, 3. 0, 0, 1 올라가고 2, 1 올라가고 5. 자, 그런데 자릿수가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니까 총 3개가 되겠네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정답은 5.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요. 자, 분수를 소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단,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여기 중요합니다. 에서 반올림을 해야 하니까 표현이 되는 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가 나타날 거예요. 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니까 둘째 자리를 보고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자, 분수를 소수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야기했죠? 8분의 1은 소수로 고치면 0.125라고 했습니다. 4랑 같이 있으니까 4.125가 됐고요. 나누기 3.6. 계산은 4.125고요. 3.6인데 소수점 자리 하나가 들어가면 41.25 나누기 36. 41 안에 36은 한 번 들어가고요. 5가 남고 52가 됐죠. 소수점 찍어주고 52 안에는 36이 역시 한 번 들어가겠네요. 나머지는 16. 자, 5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165에는 36이 몇 번 들어갈까요? 5번 안 들어가겠네요. 4번 들어갑니다. 4번. 4, 6, 24, 4, 3,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21이 남고, 자, 또 0 내려오고 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만 보고 반올림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4니까 올립니까 내립니까? 그렇죠. 5보다 작기 때문에 내립니다. 그러면 정답은 1.1이 되겠죠. 정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로워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괄호가 있습니까? 괄호 없네요. 그러면 곱셈하고 나눗셈 먼저 합니다. 곱셈이나 나눗셈이 있나요? 이렇게 곱셈이 있고 이렇게 곱셈이 있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자, 이 문제를 표현을 하면 이래요. 자, 4 빼기 이 계산 결과 더하기 이 계산 결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덧셈 뺄셈만 해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참고로 정답은요 4.08 혹은 4와 25분의 2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좀 약한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조금 문장이 긴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소정이의 일기를 보고 틀린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래요. 틀린 곳을 먼저 찾아보고 바르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수학시험에서 아쉽게 한 개를 틀렸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풀었는지 볼까요? 자, 우리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괄호인데 괄호가 없으니까 곱셈과 나눗셈. 이 나눗셈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곱셈을 계산해서 두 개 다 하면 되겠네요. 이 친구 잘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2와 5분의 3이 2.6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6 나누기 1.3 잘 했고요. 더하기 3과 2분의 1 곱하기 0.4 3과 2분의 1을 소수로 고치면 3.5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하면요. 얼마가 됩니까? 2.6을 1.3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2.6을 1.3으로 나누면 소수점 한 칸, 소수점 한 칸이니까 26 안에 13은 두 번 들어가네요. 그럼 2. 오케이. 이 값은 2가 맞고요. 더하기 이 값을 계산합니다. 먼저.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값을 계산 안 하고 지금 이 다음 단계를 보면요. 이 값을 먼저 계산했어요. 그렇지 않죠. 자, 지금 이까지는 이 친구가 잘 풀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이 상태에서 덧셈이 있고 곱셈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3.5 곱하기 0.4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값이랑 2랑을 더하는 거죠. 자, 이 계산은 35 곱하기 4를 하면요. 5, 4, 20, 140. 소수점 두 개니까 하나 두 개니까 하나, 둘, 1.4. 그럼 이게 1.4가 되고 두 개를 더하면 2와 1.4를 더하면 3.4. 이 문제 정답은 3.4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본을 잘 따라왔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하라 이 말인데요. 4분의 3 곱하기 1과 5분의 3 나누기 2.25인데 자, 계산하는 순서는 괄호가 있나요? 없네요. 곱셈과 나눗셈이 있나요? 그렇네요. 두 군데가 다 곱셈과 나눗셈일 때는 누구 먼저 계산해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라. 자, 4분의 3 곱하기 5분의 8 계산하면 되고요. 1, 2.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5분의 6.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바꾸어 쓰면 5분의 6 나누기 2.25가 되겠고요. 소수로 고쳐서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에다가 2를 곱하고 여기에 2를 곱하면 10분의 12가 되고 이것은 결국은 소수로 바꾸면 1.2 나누기 2.25가 되겠네요. 자, 1.2 나누기 2.25는요. 소수점 한 칸 이동하면 12를 22.5로 나누는 건데요. 이 계산에서는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0. 120이 되고요. 120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네요. 이 문제 이렇게 풀지 말자. 이 문제 이렇게 풀지 말고요. 이 다음 상태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선생님 너무 복잡하게 풀었다. 이렇게 물론 풀어도 되지만 지금 이 분수와 소수에서 이 분수로 바꿔보자.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더 편할 것 같네요. 5분의 6 나누기 자 2.25입니다. 100분의 225 5로 약분하면 20하고 45 또 5로 약분하면요 5, 9 4분의 9가 되겠네. 자, 그러면 5분의 6 곱하기 9분의 4가 되겠고요. 약분 되겠네요. 3, 2, 15분의 8. 훨씬 간단하게 나오네. 자, 그래서 답은 15분의 8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금방 선생님이 한 것처럼 소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좀 계산이 복잡해지거나 이럴 때는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 보면 좀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기본을 잘 따라왔다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이 값을 계산해서 결과를 어떤 연결인지 한번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힌트만 조금 준다면 지금 9분의 8은 소수로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2.8을 분수로 고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 문제는 1.5를 1과 5분의 1을 소수로 고치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이 문제 여러분들이 아까 수업 시간에도 좀 질문을 많이 했는데 뭐가 뭐의 몇 배인지를 궁금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네모는 세모의 몇 배입니까? 이 말은요. 자, 이 말은요. 세모가 더 크죠. 네모가 더 큰 거죠. 얘의 몇 배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모 다시 네모가 지금 더 크니까 결국은 세모에다가 몇 배만큼이 되면 더 큰 네모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큰 수, 우리가 몇 배가 되었을 때의 결과값, 이 문제로 치면 이 값이 되겠죠. 이 값에다가 내가 몇 배인지를 알아보고 싶은 대상이 되는 0.7을 나누어 주면 몇 배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 5분의 1 나누기 0.7을 계산하면 되고요. 5분의 6 곱하기 7분의 10이 됩니다. 이거 왜냐면 얘가 10분의 7이니까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그래서 7분의 12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대분수로 고치면 1과 7분의 5 배가 되겠네요. 조금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분수와 소수로 각각 구하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을 어떤 식으로든지 구한 다음에 그게 분수면 분수 그대로 적고 이 분수를 소수로 고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소수로 구했다면 소수값을 답으로 적고요. 이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떤 계산부터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가 있나요? 오케이. 자, 이 계산 먼저 하고요. 그 다음 곱셈 나눗셈 오케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거는 계산을 했다고 치면 이 계산을 나누기를 먼저 하고 그 값과 곱하기를 한 다음에 그 값들하고 에서 빼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구나.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정답은요. 1.5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죠. 자, 20번입니다. 이 안에 들어갈 대분수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2 곱하기 3은 다시 곱하기를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겠구나. 다시 자, 이렇게 합니다. 6 나누기 2는 3 12 나누기 2는 6 18 나누기는 9 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똑같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모르는 녀석들은 이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2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근데 이 부분 우리가 모른다고 칩시다. 자, 그럴 때 이 2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이 두 수를 이용해서 모르는 이 수를 우리가 각각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6 나누기 3은 2, 12 나누기 6은 2, 18 나누기 9는 2.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얘를 알고 싶으면 그렇죠. 2.5 나누기 9분의 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분수로 고치든 소수로 고치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해보기 바래요. 자, 정답은요. 4와 2분의 1이 된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자,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계산해야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는 식. 이게 무슨 말일까? 반드시 이 문제를 풀 때는 소수를 분수로 바꿔야 된대요. 소수를 분수로 바꾸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되나 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계산해야 되는 값. 자, 어떤 건지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잘 보세요. 지금 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를 10분의 3으로 계산을 하면 약분이 되고 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분수를 소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분수를 소수로. 그럼 얘가 지금 분수로 바뀌면 0.75거든요. 이거 나누기 0.3을 해보면 역시 계산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니은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이 분수를요, 만약에 소수로 고쳐버리면 분수를 소수로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요. 왜냐하면 분모가 3분의 1이 분모에 3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과 3분의 1은요. 1.33333333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수는 절대 소수로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반올림을 해서 근사값을 계산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니은 같은 문제는 반드시 소수를 분수로 고쳐야 됩니다. 이 분수를 소수로 고치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반드시 소수를 분수로 고쳐야만 분수 나누기 분수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하는 이제 복잡한 이제 도형 문제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원리만 알면 풀이 과정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넓이가 4.5 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이래요. 자, 먼저 직사각형 하나 그려봅시다. 근데 넓이가 얼마라고요? 4.5 제곱센티미터라고 하네요. 이때 가로가 1과 3분의 2 cm래요, 가로가. 그때 세로를 궁금해 하네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이 공식을 잘 이용해라고 그랬죠. 자,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는 넓이가 되겠죠. 넓이. 자, 그러면 이 공식대로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가로 1과 3분의 2 곱하기 세로를 모르니까 네모는 넓이가 4.5. 자, 선생님이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답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는 곱해진 두 수 중에 한 개를 알고 있고 그 결과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네모를 알고자 한다면 나온 결과값에다가 나누기 곱해진 수를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참고로 정답은 2.7cm 혹은 2와 10분의 7cm가 나온다고 하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산을 각각을 해서 그 결과를 안에 누가 이 수 값이 더 큰지 이 값이 더 큰지를 알아보는 건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 계산을 해야 되고 이 계산도 해야 됩니다. 숫자는 같지만 지금 푸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값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왜냐면 앞에 있는 이 계산식은요. 괄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산은 1번, 그 결과값이랑 5분의 1을 곱하는 게 2번. 반면 이 문제는 지금 가로가 없어요. 그리고 나눗셈과 곱셈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누구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이 곱셈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곱셈을 계산하고 그 결과값이랑 4분의 3을 빼기를 해주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보기 바라고요. 참고로 정답은 오른쪽이 더 크다고 하네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힘냅시다. 자, 삼각형의 넓이인데요.
앞에 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삼각형의 넓이, 우리가 알고 싶은 넓이가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있는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5와 7분의 1 곱하기 3.5 나누기 2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는데, 역시 마찬가지 순서를 잘 유의해서 어떤 계산부터 해야 되는지. 자, 가로는 없고 그러면 곱셈과 나눗셈이 같이 있네요. 이때는 누구 먼저? 순서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 계산, 이런 식으로.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고구마를 0.7kg만 사고 싶어요, 지금. 그런데 이 아저씨, 파는 아저씨가 2와 5분의 1kg에 15,000원이래요. 아, 그런데 나는 이만큼이 안 필요하고 0.7kg만 필요한데, 이때는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지금 이 고구마가 1kg당 과연 얼마이냐, 이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구마가요 2kg이 있는데요, 가격이 2만원이에요. 그러면 1kg은 얼마가 되죠? 그렇죠, 만원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냐면요, 그 비용에다가 키로 수를 나누면 돼요. 그러면 그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1kg당 지금 15,000원 나누기 2와 2분의 1이니까요 얼마 나오냐면요 6,000원이 나옵니다. 지금 이 계산을 하면 6,000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1kg에 6,000원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0.7kg이죠. 자, 그래서 6,000원 곱하기 0.7을 하면 4,200원. 자,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번부터 25번까지 차근차근 다 풀어본 사람들은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근차근 다시 모르는 것 위주로 방송을 돌려서 보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자, 포기하지 말고 힘내고 내일 교실에서 만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